그 다음에 서부지원 2001년도 사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인데 중간에 근저당 설정됐어요. 그래서 이 판단도 별다른 논리 없이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게 결론성의 어떤 판단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0년 사례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도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2003년 사례도 거의 결론만 이렇게 설실했습니다.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01년 사례도 결국 그 임대차 계약인데 잔금 지급하기 전에 이 근저당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판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단순히 계약 체결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지급,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는 거, 이런 계약 내용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것이 마무리된 후에야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받는 것이 보통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업자 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업자 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 지급할 때까지의 권리 변동을 확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판례도 나름대로는 왜 이게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캐치를 해내려고, 그러니까 책을 잡으려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 2004년 판례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7년도에 이게 2005년 55,008호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리 그대로고요. 결국 중개행위란 것은 어떤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게 중개행위냐를 따져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인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 이렇게 봤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머릿속에서 약간 외우실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 당사자가 서로 계약상 의무를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중개업자가 관여하는 것이, 주선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이럴 때는 중개업자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중개행위다. 그런 범죄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요 사례, 한번 그 16페이지에, 지금 그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중개업협회가 되고요. 소의 1위 임대인, 소의 2가 임대인, 소의 1위 중개업자인데요. 이 케이스도 원심은 그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것이, 중개행위라는 것이
계약 체결로서 그친다. 계약 체결로서 끝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지금 파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를 잠깐 살펴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업자가 체결하면서 아직 계약 체결할 당시에 소유권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까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되 잔금 지급할 때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2배를 배상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1차 중도금 지급하는 날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는 돼 있는데 저당이 하나 설정돼 버린 거예요. 저당이. 그래서 임차인이 이걸 발견하고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분양잔금을 내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하게 됐는데 2차 중도금하고 잔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등기는 바로 말소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 소위 이런 임대차 계약서에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기재하면서 계약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돈 주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다 지급하고 했는데 결국 약속한 대출금 채무는 다 갚았는데 바로 다음 날 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또 대출을 또 받아버렸어요. 임대인이. 결국은 제대로 못 갚은 경우죠. 원래 약속은 2차 중도금하고 잔금 받아서 대출금 채무 다 갚고 근저당 말소하고 이게 약속인데 그걸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킨 경우죠. 다시 조금 갚고 나중에 대출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못 지킨 경우인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소송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1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왜 이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직 계약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기일인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되 잔금 지급할 때까지는 저당 전세권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이런 만약에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하고 2배를 변상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또는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존재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할 이런 의무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알선한 임대차 계약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죠? 왜 이게 이제
그 중개업자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걸 판단한 근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이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이 원칙적으로는 별 생각, 그러니까 다른 그 생각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무조건 잔금 치를 때까지는 확인해 본다. 등기부상의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쏘기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이런 대법원 판례를 항상 머릿속에 좀 간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이제 판단은 이 대법원 판례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서 결국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19페이지 지금 고등법원 2008년도 판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선고된 하급심 판결인데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 논리로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관여한 케이스인데 제가 중개업자 대리를 맡아서 제가 소송을 수행한 케이스인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이게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없었고 당연히 등기부등본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였죠. 근데 건물이 좀 희한하게 된 게 1층부터 3층까지는 1층은 101호, 2층은 102호, 3층은 301호, 죄송합니다. 1층은 101호, 2층은 201호, 301호, 3층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4층이 없어요. 4층이. 엘리베이터에도 1, 2, 3, 5층. 그 다음에, 호실 표시도 100일, 200일, 300일, 500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00일. 바로. 이렇게 이제 4층을 빼놓고, 엘리베이터 하나 호실 표시가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이 오피스텔을 중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호실이 지금 601호로 표시된 부분을 중개를 했는데 과연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 거냐 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된 겁니다. 5층인데 틀림없이 5층인데 601호란 말이에요. 5층인데. 그래서 5층 601호로 썼어요. 5층 601호.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정확한 어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다세대 구분 등기가 된 건물일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동호수란 것은 그러니까 공부상에 맞는 그런 공부상에 부합하는 어떤 동호수 표시인데 이걸 공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5층 601호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결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601호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은 501호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또 이어서 등기부도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못한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설정된 임차인이 이사하고 뒤에 들어온 근저당보다도 나중에 순위가 처지게 돼가지고 배당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계약 체결 건축물 대장 준공검사가 나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계약 체결하고
그 잔금 치르는 그 사이에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1심에서는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1심에서는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과연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 부각이 안 되고 과연 그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하면서 그렇게 5층 601호로 적은 부분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당연히 그것만 따지게 되면은 중개업자로서는 잘못한 게 없죠. 그죠? 아니 5층 601호 잘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등기부가 또는 건축물 대장이 아까 그 5층이 반드시 501호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뭐 4층 다음에 꼭 그러니까 401호 위층이 501호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 설계도를 짤 때 그 넣는 호수를 그대로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한 셈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중개업자가 잘못이 없었고,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 지급하는 그 사이에 그 책임 문제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겼어요, 중개업자가. 근데 2심 올라가서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 지급하는 그 사이에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쟁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중개업자가 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게 된. 자,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지금 하우심이 이 고등법원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다세대 주택의 일부 호실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그 호수의 기재를 명확히 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조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향후 이 사건 임차 건물에 관한 등기 시 토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했던 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할 때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직접 입회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과정에도 조언했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뒷부분은 중개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금 지급할 때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 못 해줘서 호수 확인을 제대로 못 해준 셈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